품질수가 좋지 않은 특정 소재를 다른 그룹에 복사를 하셔서 보시면 4칸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4칸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품질 지수를 몇 칸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2강을 맡게 된 허선재라고 합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도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네이버 광고에서 대표적인 영역인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이 있는데요. 지난 파워링크는 3강으로 마무리 졌고 쇼핑 검색 광고는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캠페인 세팅이라던가 그런 것들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쇼핑 검색 광고 진행 시 유의사항들이나 좀 꿀팁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공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는 이제 데이터 체크 그리고 카테고리와 키워드 품질지수 1초 만에 심폐소생하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제외 키워드 기능이 따로 이제 쇼핑 검색이 있는데요. 제외 키워드를 들어가시면요, 전일 기준으로 30일간에 노출된 키워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출이나 클릭이나 총 비용, 직접 전환율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그러나 이전 기록, 그러니까 30일 이후에 그런 기록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더 디테일한 내용들, 예를 들면은 클릭률, 전환율, 간접 전환율도 있고 전환수, 매출액 이런 것들은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캠페인별로도 또 그룹별로도 키워드별로도 직접 전환, 간접 전환, 전환당 비용 등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서 저희 검색 광고나 이런 광고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 사항으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먼저 보시면은 보고서를 들어가시면 다차원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왼쪽 좌측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초록색으로 된 부분들은 우측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좌측에 들어갈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그룹별 노출 키워드를 내가 확인해 보고 싶다. 쇼핑 검색을 등록을 했는데 그룹별로 어떤 키워드들이 노출되는지 기간을 좀 넓게 둬가지고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좌측에 광고 그룹과 검색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에는 노출, 클릭수, 클릭률, 전환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꼭 이것이 아니어도 광고주님들께서 보고 싶은 데이터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유동적으로 기입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앞에다가 검색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좌측에 넣는 데이터 중에서 키워드도 있습니다. 이 키워드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 영역이나 다른 영역에 좀 해당되는 얘기인데, 쇼핑 검색에 나와 있는 그런 검색어 키워드를 보고 싶을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넣게 되면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표시가 나와요. 그래서 쇼핑 검색에서 실제로 어떤 키워드가 보이는지 노출됐는지 이런 것들 확인이 힘드시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키워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검색어를 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DB 업종에서 많이 활용되는 예시입니다. 일별 키워드별 방문당 평균 페이지 뷰나 방문당 체류 시간 초 단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 12일에는 노출, 총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문당 평균 페이지 수가 1.53, 체류 시간은 15초, 15일 같은 경우는 방문당 페이지 뷰가 1.81, 체류 시간은 46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DB 업종 같은 경우는 전환을 체크하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커머스 업종, 즉 쇼핑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이 몇 개가 팔렸고 얼만큼의 전환액을 이뤄냈는지, 거기에 대한 로아스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계산이 되는 반면에 DB 업종은 문의를 남기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걸 체크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문의 완료 페이지에다가 전환 스크립트를 심어서 체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구글 애널리틱스나 구글 태그 매니저와 같은 솔루션들로 버튼 값에다가 전환값을 심거나 태깅을 해서 추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종보다는 좀 전환이나 이런 것들 추적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만약에 홈페이지 호스팅사가 전환 스크립트를 못 넣는 경우거나 모두 같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방문당 평균 페이지 뷰나 방문당 평균 체류 시간 같은 걸로 대략적으로 저희가 해당 키워드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고객이 어떤 디바이스, PC나 모바일 등으로 어떤 그룹에 어떤 키워드로 들어와서
얼만큼 우리 홈페이지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봤고 또 얼만큼 머물렀는지 등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키워드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뭔가 체류 시간이 굉장히 낮다, 뭐 2초, 1초, 뭐 0. 몇 초 막 이렇게 되면은 해당 키워드와 해당 상세 페이지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상세 페이지를 뭐 개선을 해야겠다라던가 이런 것들 조금 저희가 추측해낼 수 있다. 광고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네이버와 제휴되어 있는 다양한 매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불필요한 매체에 노출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은 이런 보고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매체 이름이라는 거를 왼쪽에 넣게 되면요, 네이버에 제휴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뭐 기사도 있고요, 뭐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노출이 얼만큼 되고 있는지, 전화는 얼만큼 일어났는지 등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는 매체들은 꺼두시거나 아니면 매체별로 뭐 캠페인이나 그룹을 다 세부적으로 나누셔가지고 입찰가 조정해서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보고서의 내용들, 보고서에 있는 그런 기준들을 조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성과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클릭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다양한 것들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자사만의 좀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혹은 대행사나 광고 회사 직원분들 또는 내부 마케팅 직원분들께서 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현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의 광고 성과의 기준은 어떤 걸로 잡아야겠다라는 것, 단계별로 어떤 거를 잡아놔야겠다는 것이 정해지면은 제일 베스트인데요. 특히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로아스만 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로아스가 나쁘면 그냥 꺼버리거나 입찰가를 확 낮춰버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로아스나 이런 뭐 DB당 단가나 이런 것들만 보기보다는 클릭률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페이지 체류 시간, 전환율 뭐 등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사실 제일 객관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률은 높으나 전환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노출 대비해서 클릭을 되게 많이 하네, 클릭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전환이 안 나네, 이런 경우에는 뭐 상품이나 상세 페이지를 좀 컨디션을 확인해 본다거나, 막상 들어왔는데 뭔가 그 상세 페이지 내용들이나 리뷰나 찜 뭐 이런 것들이 적을 경우, 공신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입찰가 조정으로 순위를 조정한다거나 품질 지수 등을 관리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성과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꼭 한 가지 기준으로만 보시는 거는 비추천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쇼핑 검색에서 중요한 카테고리와 키워드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지난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등록해둔 소재와 제목, 뭐 확장 소재 등등에서 네이버 시스템에서 이 키워드를 부여를 해주는 방식이 바로 이 쇼핑 검색인데요. 요거는 네이버 로직이 사용자의 니즈들을 고려해서 광고 영역에 걸릴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원하는 키워드들을 마음대로 저희가 노출시킬 수가 없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요 예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이버 쇼핑영역에서 차지하는 자사 제품의 파일을 넓혀가서 전환 증대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기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는 수험생 영양제라던가 남성 영양제, 피로회복제, 남성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키워드가 기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데요. 여기서 좀 의아해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성 건강기능식품은 왜 남성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아닐까? 또는 수험생 영양제 같은 경우는 왜 수험생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아닐까라는 의아함, 문의사항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키워드들이 노출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기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에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들을 잘 분류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룹핑을 진행하려면 같은 한 상품, 요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한 제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룹마다 다른 소재 제목들을 저희가 기입을 하는 겁니다. 소재 제목은 저희가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A그룹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여성영양제 2개월, 그리고 B그룹은 신생아 유아 아기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2개월, C그룹은 변비 과민성 대장 특효 땡땡, 여기 비어있는 부분은 광고주분의 업체명이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특효 모유 유산균 2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 검색은 소재 제목에 따라서 이 키워드들을 네이버가 부여해주는 방식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처럼 A그룹에 노출되는 키워드들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여성 영양제, 유산균 영양제 등이 있겠고요. B그룹 같은 경우는 유아 유산균, 아기 유산균,
아기 프로바이오틱스 등 이 소재 제목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부여를 해줍니다. 물론 이 키워드만 잡히는 건 아닙니다. A그룹에 있는 키워드가 B그룹에 잡힐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항상 꼭 제외 키워드를 매일매일 확인해가면서 중복되는 키워드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들을 잡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색량에 맞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운영하시는 방식이 아무래도 제일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기존에 한 그룹에다가 한 소재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제외 키워드를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키워드에 노출되고 있을 거예요. 그런 키워드들을 쫙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맞는 키워드들 검색량 다 비교해 보시고 검색량에 맞게끔 그룹핑 하셔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방식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 처음 시작하는 경우 사용하실 때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운영하던 그런 데이터가 모수가 있다라고 하시면 노출되는 키워드들을 먼저 뽑으셔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누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품질지수 심폐소생술인데 이건 되게 간결하고 깔끔합니다. 지금 요거를 보시는 마케터 분들이나 광고주 분들도 바로 지금 진행해 보셔도 되는데요. 품질지수 한 칸이나 혹은 두 칸, 세 칸과 같이 4칸 미만의 소재들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룹으로 복사하여 옮기는 방식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룹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캠페인에 그룹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는 같은 캠페인에 그룹이 하나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칸이나 두 칸, 세 칸 같은 4칸 미만의 소재를 클릭을 하시고 다른 그룹 복사를 하시면요, 네이버가 다시 한 번 더 이 품질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 진행을 바로 해보셔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한 칸짜리가 4칸짜리로 변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3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현재까지 품질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 정말 복구가 힘들다 할 정도로 품질지수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웬만하면 4칸으로 바로 복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4칸으로 복구가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만히 냅두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결국에 또 한 칸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시간은 굉장히 빨리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4칸으로 올리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만 지나도 그냥 다음날에 한 칸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칸으로 옮겼을 경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당 소재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4칸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운 좋으면 5칸, 6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특정 소재를, 품질지수가 좋지 않은 특정 소재를 다른 그룹에 복사를 하셔서 보시면 4칸으로 변경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4칸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품질 지수를 몇 칸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사이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라던가 꿀팁이라던가 이런 걸 전달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 개인 카톡이라던가 전화번호로 또는 메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상세히 컨설팅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이버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다거나 제가 좀 더 강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2팀 허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